올해도 한국 방산의 질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5개 방산업체의 수주 잔액이 무려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K방산 제품의 높은 가성비가 부각된 덕분입니다. 가성비가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성능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한국 방산 제품의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최상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이 방위비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어 앞으로 한국 방산이 더 많은 수주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한국이 러시아를 대체할 것이라는 분석이 외신에서 잇따라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세계 방산 시장을 주름잡던 러시아가 어떻게 한국에 대체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인지 우뚝 솟은 한국 방산 위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주요 방산업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 현대로템 등 5개사의 방산 수주 잔액은 작년 말 기준 약 100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체별로는 K9 자주포 등을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액이 52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카이 24조 6천억 원, LIG넥스원 12조 3천억 원, 대우조선해양 특수선 사업부문 6조 5천억 원, 현대로템 4조 6천억 원 순입니다. 업계에서는 최소 5, 6년치 일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한 무기 수요를 빨아들인 결과인데요. 이에 따라 방산업체의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은 역대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한국 방산 업체들의 올해 실적 모멘텀에 대해 해외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행진이 이어지는 방산주들이 증권가에도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비중을 차지하던 러시아의 빈자리를 국내 업체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시점에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서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요 방산주는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의 경우 외국인은 3월에 75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한국항공우주와 LIG넥스원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각각 173억 원과 60억 원어치를 순수히 사들였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3월에 단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폴란드의 K2 전차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는 등 K방산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이름값을 높이고 있는 점에 주목한 매매 패턴으로 읽힙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위축되고 있는 러시아의 지위를 국내 방산업체들이 차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해외에서의 이딴 분석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시선도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러시아의 무기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성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는 스웨덴 정부의 외교정책연구소로서 이곳의 국제분쟁연구는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의해 미국 싱크탱크 3위로 선정될 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곳에 따르면 2018에서 2022년 러시아가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에서 2017년 구간에서 차지하던 비중보다 31%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74% 증가해 주요 무기 수출국 10개국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시장 전체에서 2018에서 2022년 한국의 점유율은 2.4%로 직전 5년 1.3% 대비 2배 가까이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의 러시아 대체 효과가 주목됩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러시아 무기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는데 분석 보고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이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공급국 역할을 한 국가는 110억 달러 14조 3천억 원 어치의 무기를 판매해온 러시아입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저렴한 가격에 첨단 무기를 제공했고 물물 교환 상품도 지불 수단으로 허용했으며 각국의 인권에는 간섭하지 않으면서 많은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제 무기 판매는 그 기세가 꺾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무기 도입 과정에서 부패 문제가 불거지자 러시아제 무기를 통한 군사 현대화를 보류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수호이 35 전투기 구매 계약을 포기했고 필리핀도 러시아제 헬리콥터 구매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형편없는 성능은 동남아 국가들이 이들 무기를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시몬 베즈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연구원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 방산 기업들이 무기 시스템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예상 수명 기간 동안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술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베트남군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은 러시아제 무기의 공백을 노리는 대표적 국가이지만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당사자라는 점이 발목을 잡습니다. 베트남을 포함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분쟁 중인 국가들은 잠재적 적국인 중국으로부터 무기 구매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모두 먹으려는 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하면서 중국의 동남아 무기 판매량은 지난 2021년까지 5년간 약 60%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무기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태국군은 지난 2017년에 중국과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잠수함 3척 도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중국산 엔진의 부족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정권도 중국제 전투기의 품질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남아 지역에서 최대 무기 공급국은 한국이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2018에서 2022년 한국이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필리핀 16%, 인도 13%, 태국 13% 순으로 동남아 지역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고 올해 동남아 지역 무기 수출 비중은 러시아를 제치고 이미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제3자로 국가 간의 이해 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도 가장 두드러진 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러시아산 무기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게 입증됐고 이에 따라 한국이 최대 승자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특히 인도네시아는 자국 방산업이 거의 전무하나 한국의 기술 협력을 받아 군함을 건조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동남아 방산 시장에서 러시아가 빠진 자리를 한국이 자연스럽게 차지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하반기 본격적인 수주 물량 공급 기대에 힘입어 한국 방산이 폭발적인 흐름을 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군사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유럽 국가뿐 아니라 아시아권 국가들까지 군비 증강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장에 한국이 매우 급성장할 것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계는 세계 주요국이 방위비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여서 올해도 작년을 뛰어넘는 수주 잭팟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10%, 일본 26%, 인도 13% 등 주요국 대부분이 국방비 지출 예산을 늘렸으며 이에 따라 우리도 올해 방산 수출 목표를 사상 최대인 170억 달러, 약 22조 원 이상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방산업계 수출액은 170억 달러, 약 22조 원로 역대 최대였던 2021년 70억 달러의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올해도 수출 호조세가 지속돼 지난해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K방산의 경쟁력은 충분히 입증됐다며 방산업체 대형화를 통해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 등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는 가격과 품질, 신뢰도, 배송 면에서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수출 신화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FA250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폴란드로부터 124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따낸 지 5개월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세계 시장에서 고품질 무기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납기 지연 없이 공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최근 폴란드의 K2 전차 5대를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 납품했습니다. 폴란드 외에도 헝가리, 불가리아 등 동유럽을 중심으로 국방비 증액, 무기체계 현대화 등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 영토는 더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방산 수요가 많은 유럽 중동 지역으로의 직접 진출도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상반기 폴란드 바르샤바에 지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현지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바르샤바 지부를 추가로 설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해외 지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K방산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일부 지역에선 전통적 군사 강국인 독일과의 맞대결 구도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육군의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 수주를 놓고 독일 업체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출 계약은 최종 타결되기 전까지는 살얼음판이라고 말할 정도로 변수가 많다며 추가 수주를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방산에 더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